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오늘 뉴스는 새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게 될 것이냐. 이제 정책 놓고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안 짚어볼 수 없죠.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기사도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재인 시대에 개발에서 주거 복지로 부동산 정책 무게중심 바뀐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간략하게 찝어봤는데요. 지금 이 기사에 3개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매년 공적 임대주택을 17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임대주택들을 매년 한 17만 가구 정도 짓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17만 가구를 지을 거냐의 문제가 있어요. 뭐 역대 대통령 누구든 임대 아파트 공급을 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컸어요.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돈의 문제거든요.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땅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 짓는 집을 줘야 되고요. 정부가 소유하면서 임대를 하려면 임대는 또 싸게 줘야 되잖아요. 결국 땅 소유도 정부가 해야 되고 건물 짓는 비용도 정부가 내서 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를 놔줘야 하는 건데 재원 마련하는 게 힘든 거죠. 예. 지금 뭐 그 기사들 몇 개 이제 훑어보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린벨트를 풀게 되면 이제 그린벨트 갖고 있던 안에 땅 갖고 있던 주인들한테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당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이제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돈이 없으면 민간 돈을 끌어와서 해야 되는데 민간 돈을 끌어와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뉴스테이 정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고 지금 뭐 준공공 임대 사업자를 한다든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는 부분도 결국 민간이 어떤 그 임대료 상한을 제한하는 어떤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민간 돈을 갖다 쓰면 이 돈 갖다 쓴 사람한테 이자 그 비용 투자금에 대한 어떤 수익을 쉐어해 주려면 그 임대료가 높아져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중심을 잡는 문제가 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재원 마련할 거냐에 대한 그 목소리를 이제 의문을 내는 경우도 이제 기사 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형 청구권제 단계적 도입이라는 건데요. 이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거는 뭐 전세 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한폭을 정해놓고 그 이상 못 올리게끔 강제하는 제도를 두겠다는 거죠. 그다음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우리나라 90년대 초반에 아마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던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임대 기간을 무조건 6개월만 뭐 1년만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을 보장해주는 이제 이런 임대차 보호법이 생겼는데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임대차는 2년 단위로 무조건 가잖아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도입해서 1회에 한해서 임차인이 나 계약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 하면 무조건 4년은 임대를 하게끔 해야 하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 당론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보면 단계적 도입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도입하지는 않고 상황을 봐가면서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다든가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마 이 공론화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보다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 꼭지는 뭐냐면 이제 10조 원을 투입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이라 그랬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전영진 대표님이랑 하고 있는 뭐 부동산 별별 수다라든가 이런 게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울시의 지금 부동산 도시 정비 정책 중에 큰 축의 하나가 뭐냐면 이제 도시 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택가가 낡았다,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수고 아파트를 짓고 하는 형태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게 이제 민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시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원래 공공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걸 민간에 하게끔 이렇게
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한다는 건 뭐냐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수익이 나면 좋죠. 근데 이제 열악한 지역들, 사업성이 좋지 않다든가 이제 입지가 좀 빠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위기 때,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 조합원들이 손해를 떠안아야 되는 사업장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 철거하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형태로 재개발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있는 지역을 조금 보수해 가면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철거 재개발 하지 말고, 지금 재생이란 표현을 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반시설들, 도로나 이런 것들 좀 확충해주고, 뭐 공원 같은 거 좀 만들어주고, 주차장 같은 거 좀 확충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정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집만 알아서 고쳐라, 뭐 이제 고쳐 써라, 또는 새로 알아서 헐고 새로 지어라, 뭐 이제 이런 형태를 좀 가자라고 하는 게 이 도시 재생의 제일 큰 축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기존의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개발이 와해되면서,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서울시에서 해보니까 주민들이 재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꽤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역 해제되는 데들이 꾸준히 나오거든요. 근데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반대가 나와서 해제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지역들은 지금도 열악하다는 거예요. 이 열악한 지역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솔루션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재생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맞물려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정부가 10조 원을 투입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전적인 지원들이 어떤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면서 조금 도시 재생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도시 재생 관련해서도 비판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결국은 집을 헐고 새로 짓는 비용은 주민들이 다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벽화 몇 개 그리고 조금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살아나는 거냐, 뭐 얘기는 많지만, 일단 지금 방향 자체는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정책만 놓고 언론에서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무슨 제 생각이 있냐면,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책들 중심으로 뭐 재산세나 부동산 세제는 안 건드릴 것 같다 등등,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 정책을 강조할 강화할 것 같다, 이런 막 기사들은 많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딱 명쾌합니다. 어떻게 명쾌하냐면, 올 가을 안에 부동산 대책, 규제책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부양책은 없을 거지만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장난 아닙니다. 상승세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폭등장이에요. 물건들이 없고요.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은 되게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다 사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낡은 집, 낡은 아파트 이런 거 사려고 하겠어요. 새 아파트, 분양하려는 단지, 막 분양하려는 재개발 분양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들 이런 거 사려고 지금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움직이는데 계속 막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요. 상승 이슈로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선거 때문에 가려져 있었고 잘 몰랐지만, 이제 선거 이후에 분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데들이 아마 청약 경쟁률에서부터 결과로 아마 드러날 겁니다. 이게 나오면 다른 부동산 시장에 되게 영향을 끼쳐서 되게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눌러야죠.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대책이에요. 종합부동산 대책. 2003년에도 그랬습니다. 2003년부터 부동산 대책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부동산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과거 2003, 4, 5, 6, 7년, 8년까지 부동산 규제책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왔는가를 한번 따로 정리해서 한번 별도로 한번 강의라고 하기는 그렇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승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결국 지금 나오는 그 부동산 대책들은 다 1960년대 막 부동산 투기 막 사람들 할 때부터 나오던 대책들을 계속 좀 바꿔가면서 나온 것들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막 폭등하면 규제책이 나오고 죽으면 부양책이 나오고 계속 그 반복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쳐나갔는지를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하에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올 여름 지나고 가을 정도에 아마 규제책이 세트로 나올 거다. 규제책의 내용이 뭐가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뭐 그거는 다시 이야기할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고양 지축지구 얘기인데요. 올해 분양 나오는 택지지구들 중에서 어제는 제가 이제 성남 고등지구, 분당 판교지구 얘기했지만 이 북부권에서는 되게 눈여겨보실 만한 데가 바로 고양 지축지구입니다. 올해 세계단지 2503 가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빨리 나오는 데가 언제냐면 다음 달 말이니까 6월 말에 지축지구 B3블록 고양 지축지구 반도 유보라 549가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B4블록에 센트럴 푸르지오, 그 다음 뭐 한림건설에서 한림 프레버 이렇게 해서 2500세대 정도 나온다는 건데요. 지축지구가 어디냐면요.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3호선 지하철 타면,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중학교를 저기 양재역 있는 쪽에 학교를 나왔는데요. 양재가 그때는, 지금은 이제 막 3호선이 끝으로 이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양재가 마지막 역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이제 지하철 타고 양재에서 집에 오면, 이제 반대 방면으로 가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지축까지 갔어요. 구파발 지축. 그래서 3호선 타고 끝까지 가면 지축이구나. 그 당시에 듣던 3호선 끝, 그러니까 북쪽으로 끝이 바로 지축인데요. 그 지축에 공공택지 지구가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지도상에서 보시는 여기죠. 위치상으로 보면 이제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하고 연접해 있는 바로 여기가 경기 고양시인데요. 고양 지축지구예요. 그럼 밑에는 어디냐? 우리가 많이 얘기 들어본 은평 뉴타운입니다. 여기 구파발역 주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은평 뉴타운. 은평 뉴타운이 이름은 뉴타운인데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지은 거고요. 이게 1차 뉴타운입니다. 시범 뉴타운. 근데 시범 뉴타운 도시개발 방식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서울시장 시절에 시범 뉴타운으로 도시개발 방식의 뉴타운 지정했는데 요거 하나 이후에 없어요. 뭐 주거형 뉴타운, 도시명 뉴타운들은 뭐 그 이후에도 2차, 3차에 나왔는데 새로 지정은 없었죠. 아무튼 그 맞은편에 보면 이 지축 공공 택지지구라서 서울에서도 되게 가깝고요. 딱 그 택지지구 안에 지하철역이 보시는 것처럼 지축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굉장히 핫했던 그 삼송지구가 바로 옆이에요. 삼송역 옆에. 그러니까 입지상으로 보면 삼송보다 더 좋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축 청약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여기 지축은 삼송은 저도 종종 가보고 했는데, 지축은 은평 뉴타운도 한 번씩 가보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새는 최근에 좀 안 가봤는데, 조만간 한번 지축도 저도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동산 연구소 간판 걸고 230억 투자 사기, 피해자가 112명, 한 명당 한 2억씩 손해봤나 보네요. 신항만 부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투자하겠다면서 돈 가로채 돌려막기 범행을 했다. 모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는 얘기인데요. 저도 이렇게 지금 뭐 부동산 뉴스를 읽고, 어느 분야에서는 뭐 제가 잘 아는 그 부동산 분야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요. 이 전문가들 말 믿지 마세요. 말 믿지 마세요가 아니라 되게 주의하세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투자한다거나 신뢰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막 이런 세력들도 있고, 사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이 사람 얘기 듣고 사보고 잘 되면,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것 같다. 이 사람 말 들으면 다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끝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는 좀, 투자자 땅 매입하지도 옛날에 기획부동산도 그렇고 항상 이런 어떤 투자 사기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투자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서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뭐 전문가가 나와서 나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정도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희 신정 뉴타운 관련해서 최고의 투자님하고 한 1시간 10분 정도 요번에도 그 방송했던 거 혹시 보셨나요? 예,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6월부터 분양하는 단지라서 그 신정 뉴타운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방송을 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요 영상 끝에다 연결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이 정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부동산 TV가 구독자 1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예, 이 구독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네,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뉴스를 이렇게 꾸준히 읽고 있는데, 뉴스 말고 좀, 지역,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재개발 구역들이라든가 이슈들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짤막짤막하게 좀 소개할 수 있는 클립들을 준비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네요. 뭐 기대해 주세요. 구독하시면 그런 영상들 보면서 진짜 똑똑해지는 부동산 TV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어요.